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만약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호재가 될까? 실제로 주가가 더 오를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1년 주가 추이인데 최근 정말 엄청 올랐죠. 1년 수익률만 650%예요. 거의 7배 올랐다는 건데, 그런 가운데 또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 24일 기사인데 테슬라가 2분기 깜짝 흑자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순이익은 1억 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동차 시장이 죽을 쓰고 있는데 테슬라는 시장 예상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테슬라가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테슬라 실적표인데 여기 넷 인컴 부분, 즉 순수익을 보면 4분기 연속 흑자를 냈는데 1분기 흑자보다 2분기 흑자가 7배 정도 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S&P 500 지수 편입 조건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The fourth consecutive quarter of profitability. That's what everyone was focused in on. The door is open and remains open for the S&P ad. I think that's what people are looking at. S&P 500 지수 편입 조건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면 뉴욕 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미국 거래 시장에 상장돼 있어야 하고 시가총액이 82억 달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하는데 새 조건은 이미 충족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전기차라는 게 초기엔 연구에 돈을 쏟아부어야 해서 흑자가 안 났는데 이번 2분기로 4분기 연속 흑자 조건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 중에 편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유튜브에서는 테슬라가 S&P 500에 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날개 달고 날아가나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나왔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왜 주가가 오른다고 흔히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S&P 500에 편입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스파이나 IVV, VOO 같은 거 말이죠. 이런 펀드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무조건 S&P 500에 들어있는 종목을 비중별로 사야 해요. 그래야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펀드를 참고로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종목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면 전체 S&P 500 시가총액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0.8%로 예상이 됩니다. S&P 500 추종 ETF는 자신의 펀드 중 0.8%를 테슬라 주식을 사는데 써야 하는데 이게 300억 달러 규모예요. 35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죠. 그 말은 즉 이런 ETF는 무조건 300억 달러치 테슬라 주식을 매입할 거란 말인데 그럼 주식 수요가 느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들 당연하게 S&P 500 편입이 되면 테슬라 주가가 오를 거라고 하는데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최근 기사예요.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주간지로 꼽히는 건 아시죠? 제목을 보면 S&P 500 편입은 기존에 추정된 것처럼 큰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호재가 아닐 거다 이런 내용인데 기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수 편입에 따른 ETF의 주식 매입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보죠. 이건 사실 연구 결과가 있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이 논문에 근거한 기사인데 7월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한 달도 안 된 논문입니다. S&P 500 지수 가입이 기업에 오히려 피해를 주나라는 도발적인 제목인데 교수 3명이 공동으로 썼고 MBER이라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신뢰도가 있다는 얘기고 1997년부터 2017년 사이에 S&P 500에 편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편입 전후에 실제로 수익률 변화가 어땠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그래프에 간단히 요약이 되어 있는데 기간을 두 개로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의 전반기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의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S&P 500 편입에 따른 누적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여기 0이 편입 시점이고 그전 5일과 그 후 21일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기 그래프를 보면 편입되자마자 주가가 4.9%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점점 그 수익률 효과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12개월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후반기 그래프를 보면 S&P 500에 편입된 후 아주 살짝 0.7% 오르고 말아요. 기사에선 무시해도 될 수준의 수익률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수익률 효과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예상과는 완전 다른 결과죠. 우선 2008년 이후 ETF 투자가 확 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오히려 기업의 투자 효율이 저하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ETF가 수동적인 펀드라고 했는데 이 ETF의 특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주가나 기업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별로 그냥 쓸어 담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자인 액티브 투자자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라 그런 요구도 하지만 ETF는 그러질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주의 기업 활동 모니터링 기능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엔 점점 낮아지는 수수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수수료도 낮은데 굳이 모니터링을 빡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S&P 편입이 되면 오히려 ETF 소유 지분이 많아지면서 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지분이 많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연구 결과 S&P 편입이 될 때 장기적으로 순이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S&P 500 지수 편입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 건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인데 S&P 500 지수 편입이 기업 가치를 높여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 주가 상승은 안정적인 흑자나 미래 가치 때문이지 S&P 500 편입의 호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점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테슬라나 다른 S&P 500을 노리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거 사례 연구 결과가 테슬라에도 적용이 될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을 우선 생각해 봐야 하는데 평균이 그랬다고 모든 기업이 다 그 평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는 과거 사례잖아요. 과거는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과거 사례일 뿐이죠. 그리고 그 연구에서 ETF 같은 패시브 펀드 지분이 늘수록 CEO의 영향력이 증가해서 CEO가 마음대로 운영하다가 기업 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에겐 일론 머스크가 있죠. CEO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게 다른 기업과 달리 테슬라에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S&P 500 지수 편입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미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그럼 투자하는 거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투자하지 않는 거지. S&P 500 같은 단기적인 호재를 보고 투자하는 건 그리 권장할 만한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의 효과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